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FOMC 회의 시작됐다고 하죠. 이틀 동안 열리는데 최종 결과 버냉키 의장의 입은 언제 들을 수 있고 언제 열리느냐 바로 오늘 밤입니다. 정확한 시간은요. 목요일로 넘어가는 오늘 밤 새벽 1시가량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FOMC로 아마 뉴스가 도배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버냉키가 시장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미리 하면서 주식시장이 오르곤 있지만 버냉키 입이 사실상 열리기 전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곳 있군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 버냉키보다 우리 주식시장 특별히 어떤 특정 섹터의 구원투수를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미국의 CNBC가 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보도한 내용 함께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 함께 내용 좀 확인해 보시죠. 골드만삭스가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죠. 어떤 이유에서냐, 마켓이 fairwell, 아주 잘 버티고 잘 있을 것이다. 이제 주식시장이 잘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출구 전략이 시행돼도 한국 증시는 잘 버틸 거다라면서 골드만삭스가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가 아시아 마켓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탑픽 종목도 하나 꼽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탑픽주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탑픽이 뭡니까? 골드만삭스 탑픽. And the market is automaker 현대모터스. 예, 현대 자동차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지금 재밌는 것은요. forecasting 예측을 했는데요. upside of around 19% over the next 12 months. 그러니까 12개월 정도 후면 주가가 19% 정도 오를 거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현대차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현대차 주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간밤에 뉴욕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추가 상승했는데 상승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의 마감이 나오고 있군요. 138포인트 당겼고 나스닥이 30포인트, S&P 500도 한 10여 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우가 15,300라인 정도 현재 걸치고 있네요. 0.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곧바로 유럽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프랑스가 사실상 좀 조용했었고요. 그냥 제자리 걸음 보합세였죠. 영국과 독일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성공했습니다. 지표가 괜찮았어요.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도 나오긴 했었는데 무엇보다 좀 의미 있고 조명을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지표는 물가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5월달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왜 이 물가가 중요할까요? 예, 연준의 출구 전략 시행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 지표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고용과 물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물가가 간밤에 나온 것이죠. 5월달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뛰었나 보니까요. 전월 대비 0.1% 정도 올랐습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곤 있지만 예상 좀 많이 물가가 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역시 물가나 인플레 압력은 덜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물가가 많이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충분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시장의 투심을 살려준데 이런 지표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사자 세력이 조금 붙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다 돼가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임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 계획보다 좀 오래 일한 것 아닌가. 후임은 이제 물색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QE 축소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버냉키가 이제 자리를 내려놓을 건데요, 그죠? 자리를 내려놓고 퇴임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뒀던 그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었고 주식시장 부양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거를 퇴임 직전에 모두 되돌린다? 그것도 본인의 입으로 글쎄요. 일단 후임으로는요. 참고로 연준의 자넷 옐런 현 부의장 정도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고요. 또한 역시 버냉키 연준 의장처럼 시장의 어떤 양적 완화를 조금 지지하는 비둘기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니케이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좀 많이 꿈틀꿈틀하네요. 많이 오릅니다. 2%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조금 숨을 골랐지만 오늘 곧바로 13,200라인대 중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237포인트 당기면서 13,245선 1.8%, 오늘 2% 안팎으로 계속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오늘 지표가 좋은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5월 무역 수지가 나왔거든요. 무역 적자 규모가 9,939억 엔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상이 1조 엔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줄었죠. 왜냐? 수출이 잘 됐거든요. 수출이 한 10.1%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역시 엔저 덕분에 수출이 늘고 무역 적자가 개선되면서 일본 증시가 수출주 위주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보합세 여전한 것 같은데 1%가량 또 내리네요. 이 와중에 중국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21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중국은 내일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그렇죠. HSBC에서 제조 PMI를 내놓는데 지난달에 워낙 안 좋았습니다. 지금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바닥을 좀 그냥 다지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저는 일단 좀 조용했었고요. 물론 밑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고 나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역시 옆으로 처지는 모습 속에 오늘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눈 그리고 저의 눈, 여러분들의 눈 모두 버냉키 잘 모르는 그분에게 쏠려 있죠. 코스피도 일단은 경계감 속에 오늘 놓여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그래도 잘 풀릴 거야 라면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며 추가 상승한 것에 비해 코스피는 파란불입니다. 그리고 낙폭도 조금은 커지고 있어요. 0.8%,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884. 네, 요즘에 많이 보이는 지수대죠. 장주 흐름 준비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 출발목 꽤 괜찮게 상승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어제 나흘 만에 종가장 1900이지 않았습니까? 기관 특별 투신 매수로요. 약간 하락하면서 1897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1880선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퍼센트로는 0.8%니까 0.9% 거의 1%가량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FMC 회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결과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외국인 팝니다. 1,300억 이상. 적게 파는 건 아니고요. 아주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던 걸 감안해보면 다시 조금 매도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언제? FMC 회의 결과 나오기 직전에 별로 안 좋은 모습이죠. 기관 별로 안 사고요. 왜? 기관도 지금 결과를 같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 덮어놓고 개인은 그래 FMC 회의 기대감에 뉴욕도 올랐는데 우리도 갈 거야 라면서 일단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볼까요? 오늘 지금 선물 쪽에 매도가 많이 있습니다. 2천 계약을 넘어가는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선물 쪽 매도가 좀 강했었는데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거래소도 역시 제법 다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어제 한 1,500억 정도, 이건 이제 종가상이니까 오늘 오전장도 안 지났는데 이미 1,300억 정도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1,000억도 안 팔아서 사실 이때 1조가량 하루 만에 팔고 이런 매도 스탠스보다는 확실히 약해진 건 맞지만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잦아들면 충분히 매수로도 돌아올 법한 한데 그런 모습 없이 오늘 다시 매도 규모가 오전장 치고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선물 쪽은 이미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제 좀 그럭저럭 이제 반등을 좀 많이 줬었었죠. 아주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코스닥.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만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0.2포인트, 1포인트도 채 추가 상승으로 전일 종가 대비 못하고 있습니다. 530선 한 초중반 정도인데요. 오늘 역시 플러스 출발했었어요. 코스닥은 출발부터 좀 괜찮았었고요. 양시장 모두 다 좀 혼조 양상.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인데 지금도 그런 혼조 양상, 똑같은 흐름이 아닌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들쑥날쑥합니다만 상승폭 자체의 문제고요. 지금 플러스 자체는 이 정도권역만 유지하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코스닥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기관이 외국인만큼 사지는 않았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사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반등을 준 것이었었는데 오늘 외국인 다시 팔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외국인 매수는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매도로 돌아섭니다. 기관 사고 있고요. 개인과 오늘 기관의 매수 강도가 비슷하군요. 자, 외국인의 수급 다시 한번 코스닥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11시 38분 현재 140억가량 순매도 정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코스닥에 한번 들어왔지만 오늘 만약에 300억 이상만 팔면 어제 산 거 또 다 없어집니다. 이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틀 연속 산 거 이날 하루로 다 그냥 완전히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조금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 한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오르네요. 1130원대 보여지고 있죠. 1133원 이미 2원 이상 3원 가까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상황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1132원 정도의 흐름인데 이제 시가 자체에서 붕 한번 떴습니다. 1135원까지 갔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곤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관건은 1130원을 지키는가 이 안착 여부 정도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좀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은요. 아마 달러 유로에서 조금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달러 유로 차트가 되겠는데요. 달러 유로가 지금 오르고 있죠. 마대 지수는 1.30을 이미 다 안착하고 지금 1.3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달러하고 특별히 유로화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이고 이렇게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 유로가 오르는 것인데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다시 유럽 쪽에서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투자했던 자금들 다시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아시아 통화들은 약세를 띠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가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 압력에 놓여 있는 것은 이같이 달러 유로 관련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일 1130원 올라선 이유이고요.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자체 향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환시장도 한번 크게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요, 하루 만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1.5% 정도 올랐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되돌리죠. 어제 막판 1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쭉쭉쭉 분봉상 보니까 치고 나갔던데요. 오늘 곧바로 이렇게 어제 상승을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웬걸 삼성전자가 치고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고로요, 외국인들이 전전을 약간 소폭 사는 듯 했었지만 결국 다시 삼성전자 매도하고요. 오늘까지도 삼성전자는 매도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플러스고요. 아까 골드만삭스 쪽에서 탑픽주로 꼽았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에 자동차 전반적인 전략도 한번 짜보겠고요. 오늘 모비스는 좀 조용하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현대차는 사실 4% 오른 것 감안해보면 약간 밑꼬리가 달려서 상승폭이 줄은 것 치고는 오늘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역시 그 뒤에 GS, 골드만삭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오르면서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하며 어제 역시 반등이 유의미하다, 반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 역시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판 한번 더 볼까요? 전체적인 흐름 일단 차는 뭐 그럭저럭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 다시 빠지고 하이닉스 좋았습니다. 자, 삼성생명도 파란불, 여기는 뭐 다 파란불이네요. LG화학이 문제네요. 어제 낙폭 많이 줄였었습니다. LCD 편광판 유럽에 대규모 클레임 걸렸다는 루머 때문에 급락했다가 밑골이 달았죠. 올라왔는데 물론 플러스 전환 못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역시 화학주 투자 심리 별로 좋지 못합니다. 최근엔 또 통신주가 다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투자전략팀장님, 교보증권에 계시는 김영렬 투자전략팀 팀장님을 연결 한번 해봤었는데 그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조언은요. 제가 이제 잘 정리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겠고 삼성전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갤럭시 S4 관련해서 판매가 조금 부진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긴 하나 스마트폰이 이제 실적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조금 덜 팔아도 반도체 쪽에 잘 나가면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믿을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매도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시겠죠. 역시 삼성전자 또 다른 전문가 같은 분은 아닙니다만 137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 지금 가격대네요.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아주 세고 강하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깔끔한 매물 이후 어제 강한 반등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에도 외국인들이 1번으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SK하이닉스였습니다. 최근에 매일매일 집계가 그렇고요. 주간 단위 집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파는 와중에도 사는 종목 SK하이닉스. 심지어 2분기를 넘어 3분기 실적은 더 좋다. 하반기로 가면 더 좋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한번 보죠. 현대차 어제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기아차, 모비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특별히 코라홀딩스도 어제 급반등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쪽에 기대감이 있고요. SL과 평화전공 등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평화전공 보십시오. 또 추가 4%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현대차 오늘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강력, 한국 주식이 괜찮은데 출구 전략에도 잘 버틸 국가, 신흥국 특별히 아시아 중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다 라면서도 최고의 주식 하나를 꼽아라 라고 골드만삭스 쪽에 물어보니 현대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차트가 나가고 있나요? 자,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이제 121선 저항 맞고 201선인가요? 다시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가는 모습, 특별히 어제 확실하게 시그널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부로 21선도 올라탔죠? 지금 이평선 약간 모이는 구간 속에 있는데 만약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다면요. 그냥 지금 주가가 20만 7천 원 말고 계산 쉽게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19% 정도 1년 뒤에 오른다고 치면 20만 원 정도로 잡고 20% 오른다 그래도 24만 원까지는 1년 뒤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최근에 어제 기관이 샀었는데 현대차 오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어제 특별히 기관에서 특별히 연기금 쪽에서 자동차를 쓸어 담았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고요. 자, 이번엔 STX 그룹주 한번 볼까요? 예, 회장 절차 들어간 STX 펜오션만 오늘 우울합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고요. STX 지주회사 그리고 STX 조선해양 모두 빨간불입니다. 펜오션 좀 우울하네요. 조선해양과 STX는 특별히 STX 지주회사가 10% 정도 구도조정 잘 이루어지면은 STX 쪽에서 팔 거 팔고 살릴 거 살리면서 기업 잘 좀 이제 연명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제 내부적으로 펜오션과 그 밖에 다른 주가들 온도차는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특징주 더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곧바로 게임주 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요. 오늘 게임주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내부에서도요. 게임빌과 컴투스는 파란불이고 나머지 게임주가 훨씬 더 많겠지만 빨간불인 종목들은 액터즈 소프트라든가 네오비스 게임즈, 안실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흐름에서만 어떤 특징을 찾아라라고 누군가 이제 숙제를 던져준다면은 모바일 게임이 별로 안 좋고 온라인 게임이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임빌이 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까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게임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900억대 대규모 유증 이후에 급락하고 오늘 이제 조금 버티다가 오늘 사실 추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컴투스가 오늘 더 많이 빠지죠? 6%가량이나. 컴투스가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하이닉스와 컴투스를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투자 전략도 굉장히 명확해지죠. 2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은 것, 2분기 실적이 안 된다. 시장에서 여지없이 외면을 받습니다. 컴투스 차트 한번 열어보죠. 게임빌 열면 너무 우울하니까요. 자, 컴투스가 오늘 6%나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전 저점인 35,000원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라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약간 주당 한 1,000원 정도 좀 여유가 있죠. 35,000원 정도 빠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무엇보다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6월 달에 빠졌거든요. 기관 매도가 진정되는지 수급의 변화 체크하심과 동시에 35,000원대는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아서 빠지는 컴투스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NC는 오늘 2분기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테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태국 수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하락합니다. 왜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선정이 됐는데 최종 선정자 발표가 생각보다 넉 달 혹은 5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안 된다, 모든 걸 뒤엎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뒤 발표도 아니고 지금 2달 뒤, 3달 뒤도 아니고 뭐 거의 가을 접어들어서 지금 발표한다는 거니까요.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망 기업이 사실상 대장인데 거의 12% 두 자릿수 빠지는 모습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악재를 만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테마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싱크탱크 내일이 이제 심포지엄 개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인데요.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고요. 예, 그런 식입니다. 지금 뭐 안랩 자체도 아주 강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시장 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00.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주가 수준입니다. PBR 1배는요.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지켜졌던 그런 가치가 있는 지수대인데 1900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매일 수밖에 없는 지수대이기도 합니다. 1880, 1870 비슷하게도 내려갔었지만 어느 정도 1800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지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관망을 해야 된다. 왜? FOMC 회의 이후에 많이 오르지 못할 거고 또 올라봤자 1920, 30일 거라면 뭐
뭐하러 주식을 지금 미리 사냐. 오늘 밤만 지나면 다 나오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게 현금이니까 현금 들고 있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밸류 메리트도 확실히 있는 구간에서 저점도 충분히 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1900이기 때문에 뭐 이제 다 확인하고 살려면 좀 나중에 너무 많이 높이 못 올라가면 늦게 샀는데 코스피가 조금밖에 안 가요. 그럼 이 수익률이 아주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심해서는 아마 매수 기회가 별로 안 올 거다. 수익이 크게 안 날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열어보죠. 네, 코스닥이 오늘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지금 5일선 정도에서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저항에 부딪혔는데요. 코스닥은 수급이 꺾였고 주도주가 꺾였고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신용 잔고도 수급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도 일단은 하락이라는 거 인정하시고요. 특별히 기관이 오늘 사고 있죠. 외국인은 팔지만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코스닥 기관 쫓아서 기관 사는 종목 따라 샀다가는 기관이 팔 때 뒤통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의 기관 추종 매매 금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FMC 관련 회사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시장 팁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요. 특별히 교보증권에 계시는 김형렬 투자전략 팀장님께서 FMC 관련된 또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시장 팁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신규 채용 규모와 영업지점을 줄이는 등 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 농협, 우리, 외환은행의 상반기 총 채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693명에서 올해 상반기 901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은행들은 지점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999개였던 영업지점 수를 올해 들어 937개까지 줄였습니다. 농협은행은 수익을 못 내거나 미래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포는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 아래 5개의 지점을 없앴으며 우리은행도 3개 지점을 감축했습니다. 이 밖에 본사 조직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외환은행은 올해 상반기 본점 인력 200여 명을 감축했으며 우리금융은 본사 인력 170명을 9명으로 줄이고 임원을 8명에서 5명으로 구조 조정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여름 휴가에는 소비 심리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국내 관광 지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0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115, 2011년 120, 2012년 116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관광 지출 CSI도 올해는 99에 머물러 201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휴가비 지출도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휴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였다고 답한 비율이 8.2%로 전년보다 높았으며 휴가비를 전보다 증액했다는 응답은 올해 36.9%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인구는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가계 소비 여건상 지출 규모는 줄이더라도 원화 강세, 저가 항공 취향 등으로 해외 관광 인구는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드사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인기 신용카드의 부가 혜택을 대거 줄이자 감독당국이 다음 주 카드사 민원 감축 대책을 발표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하나 SK카드와 BC카드 등은 올해 카드 부가 혜택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이기로 하고 고객에게 공지했거나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가 혜택 축소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와 관련해 카드사의 자발적 개선으로 민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 출시 당시 파격적인 부가 혜택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축소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부가 혜택은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뒤 시행 6개월 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의 폐해가 심해지자 이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장기 투자 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과 연기금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내 채권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연기금과 보험의 잔고 수량 합계는 지난 14일 총 516조 6,1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 초에 비해 11조 원 가까이 급증한 금액입니다. 특히 보험이 최근 한 달 동안 채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 5월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보험의 잔고 증가 금액이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장기 투자 기관인 보험과 연기금이 본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기금과 보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저가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된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보험은 총 2,93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같은 기간 연기금도 총 2,57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유럽 시장의 승용차 신차 판매가 5.9%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는 판매량이 1.9% 늘며 선전했습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5월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신규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4만 2,742대로 지난해 5월에 비해 5.9% 줄었습니다. 1월부터 5월 누계로는 507만 840대가 새로 등록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나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시장이 10.4%로 가장 크게 줄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순이었습니다. 현대차는 5월 한 달간 34,900억 대를 팔아 작년 5월 대비 1.9% 판매량을 늘리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작년 5월 3.1%에서 3.3%로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가 작년 하반기 출시돼 신차 효과를 보고 있는 데다 i30 등 유럽 전략형 새치백 모델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의 신형 항공기 11대를 구매합니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부사장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프랑스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레이 코너 보잉 사장과 항공기 구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사가 제시하는 이들 항공기 11대의 가격은 모두 36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가격은 추후 협상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대한항공은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2016년부터 차례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구매 양해각서 체결은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를 통한 현대화 작업의 일부분으로 기존에 보유한 B747-400의 여객기 15대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차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신문용지 제조업체 전주페이퍼는 주우식 KDB 금융지주 수석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사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재정경제부 지역경제과장과 삼성전자와 삼성증권 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주 사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취임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승강기 하루 생산 대수가 7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1일 생산 규모가 24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의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도 42.1%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19일) 뉴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